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입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다들 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공식적으로는 다들 휴무시네요. 예. 잘들 쉬실 때 잘들 쉬시고, 코인 시장은 어차피 우리나라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365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돌아갈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시간 나실 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시간이 나서 다시 레코더를 켜고 다시 이제 패드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가운데 쪽에 이거 금요일 날 나온 뉴스인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미국 폴로닉스가 25일 8개 코인 상장 폐지한다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베스트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가 18일 비트코인 다크, BTCD, 비트마크, 아인슈타니움, EMC2, 그리고 그리드코인, GRC죠, 네오스코인, 팟코인, 베리코인, 비트코인 플러스 등 8개 코인을 상장 폐지한다고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해당 코인들은 오는 25일 오후 12시 미국 동부 시간이에요. 한국 시간이 아니라 상장 폐지되며 해당 코인 보유자들은 상장 폐지 후 30일의 유예 기간 동안 잔액 출금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폴로니엑스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상품을 파는,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슈퍼라고 봤을 때 본인들이 리스팅 지금 해놓은 코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200개다 하면 거기서 8개를 갑자기 이제 상품성이 떨어지고 개발진의 부재로 인해서 이제 딜리스트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렇단 얘기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로 다음날 리스팅 시키진 않아요. 근데 향후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8개를 상장 폐지시켰기 때문에 한 번의 상장은 8개를 시키지 않지만 차등적으로 괜찮은 코인들을 이제 추스리면서 8개의 빈자리를 다시 이제 채우기 시작하면서 장세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점이 팔리지 않는 상품을 갈아치우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인테리어를 하는 동안 예를 들어서 폴로니엑스는 원래 라스베가스 기반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원래 움직였던 건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골드만에서 서클이라는 자회사를 두고 서클을 통해서 자금 수여를 받고 금융권과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커넥션과 보이지 않는 플랫폼의 연관 관계가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장 폐지하는 거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머지않은 시일 내에 딜리스트가 반대되는 리스트가 분명히 이루어지면서 아마 시장의 전반적인 패턴의 변화가 급격하게 올 확률이 높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항에 관해서 잘들 보셨다가 나중에 폴로니엑스가 어떤 뉴스 기사로 여러분들한테 찾아갈지 한번 예의주시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여기 보시면 홍콩 증권거래소 블록체인 스타트업 인수 가능성이라고 하면서 홍콩 현지 미디어 홍콩 신보가 최근 홍콩 증권거래소가 신흥기술 관련 업체의 인수합병을 위해 최소 3개 투자은행과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해당 미디어는 홍콩 증권거래소의 이번 인수는 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 하면 동아시아에서 싱가포르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금융 중심이 되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뭐 향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한데, 현재로서는 홍콩하고 싱가포르 양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현재의 상태죠. 그래서 뭐 블록체인 쪽에서도 그게 이제 계속해서 금융의 허브같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이 계속해서 그 허브의 자리에 있을지, 아니면 한반도가 나중에 한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향후 주시해서 보셔야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남북관계가 진전이 호전되고 여러 나라에 있는 다국적 거래소들 있잖아요. 바이낸스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기사를 이제 폴로니엑스 걸 찾아보시면 국내 뉴스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한번 주시하시는 게 좋고요.
후오비도 들어와 있고 OKEX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 시장 진출에 일본 거래소도 만약에 그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시차를 두고 이제 만약에 그런 현상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이 분명 차세대 블록체인의 중심의 허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후오비 코리아 GRS 거래 오픈 일정 연기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GRS 하시면 다들 아시죠? 그 그로스톨 코인이라고 업비트에서 되게 많이 펌핑이 지속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코인이고 실제로 그로스톨 코인이 개발진들이 되게 탄탄한 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펌핑 장세,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세가 있기 전에 비트렉스에서 그리고 트위터 상에서는 슬리핑 자이언트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여져서 잠자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코인이고, 그리고 대다수의 외국 코인 투자자들, 트레이더들이 예의주시했던 코인 중에 하나가 그로스톨 코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시면은 후오비 코리아에서 GRS 거래 오픈 일정 연기라고 했는데, 연기했다는 얘기는 장세의 어떤 호전적인 패턴 변화가 거대하게 이루어질 거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관망하는 자세로 한 발 뒤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후오비의 GRS가 정상적으로 호황장에 불리시에 만약에 리스팅이 되면 거래도 빈번하고 펌핑이 일어나면 수수료도 많이 늘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거래소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세력들과 아니면 이런 거래소와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런 거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픈 일정 연기에 관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쪽에 바이낸스 CEO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받아도 법정 화폐보다 자유롭다 라고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요즘에 되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신현성의 테라라든가 그 쌍둥이 형제의 제미니 거래소의 제미니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지금 그 바이낸스 CEO가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바이낸스 측에서도 BNB 말고 뭔가 비슷한 어떤 성질의 뭔가의 사업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다른 걸 하나 말씀드리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중국 성향이 되게 강한 거래소잖아요. 근데 바이낸스가 지금 알게 모르게 여러 나라에 계속해서 자기네 거래소를 계속해서 진출을 시키고 있는 건데, 그거에 관해서도 그 거래소 진출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그 국가에 관해서도 예의주시해서 보시고, 만약에 그게 동아시아에 국한된 얘기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유럽권에 진출한다,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도 분명히 각 국가의 포진에 있던 그 브랜치 거래소들이잖아요. 바이낸스 중심으로 되는 그런 거래소들이 결국에는 이제 커넥션이 나중에는 연결이 이루어지겠죠. 예. 그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관해서 보시면 향후 시장이 호황장 오는 거에 대비해서 지금 이런 사람들은 아까 폴로니엑스도 말씀드렸지만 폴로니엑스도 딜리스트 시키고 리스팅을 준비하면서 호장세를 준비하듯이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로 각 여러 나라에 자기네 거래소를 이제 진출시키면서 분명히 뭔가를 이제 호황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뭔가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보시면 ETH 미체결 거래 64,843건 기록, 이더리움 관련 데이터 제공 사이트 이더스캔에 따르면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의 미체결 거래가 64,843건 21시부터 완화되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하면서 코인마켓캡 기준 이더는 현재 7.56% 오른 226.7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요? 어저께인가요? 갑자기 리플이 엄청나게 50% 이상 막 폭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사토시가로 괜찮을 때 터시고 만약에 이더 같은 것도 사라지지 않고 중장기로 보유하시기에 나쁘지 않은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더 사토시가로 만약에 저가에 들어가셔가지고 옮기셨으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아마 수익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차별적인 반등 장세가 분명히 다른 코인들도 앞으로 리플이 일단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그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장세가 차별적 반등 장세로 갔다가 이제 동전 코인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위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에 중국 금호 코인들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웨이브, 세력이 움직이는 웨이브만 적절하게 잘 타셔도 여태까지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이 손실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만히 이제 저도 이제 톡방에 무슨 정보를 보러 가는 건 아니지만 어떤 말씀들을 하시나 저도 이제 이 바닥에 들어온 게 한 2년 반 정도가 넘었으니까 톡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라진 톡방도 되게 많고 지금 기존에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는 톡방들도 있고 그런데 리플이 이제 펌핑이 난 이후에 이제 보니까 톡방에서 이제 거기에 또 물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웃어서 되게 죄송한데 만약에 갑자기 펌핑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자기 자신이 사두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뭐 리플 펌핑에 대해서 말이 나오잖아요. 절대로 그 상황에서는 매입을 하면 안 돼요. 예. 매입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럴 때는 그때는 오히려 저가에 매수가 그러니까 미리 들어갔던 사람은 나오는 게 맞는 거고 좀 더 욕심을 내서 기다리면 보세요. 급작스럽게 50%가 펌핑하면 빠져요. 근데 분명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리플에서 나 리플로 옮겨 가야지 해서 만약에 일찍 옮겨 가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분명히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나 G캐시, 모네로, 대시,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미세고 막 이런 이더리움 클래식에도 분명히 마찬가지일 거고 이오스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분명히 이런 상황이 분명히 온다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 내 자신이 생각해서 저가라고 만약에 들어간 예를 들어서 사토시가로 저가라고 들어간 상태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펌핑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때 그때 진짜 들어가면 다 물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가격을 다시 넘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때는 그냥 가만히 내가 만약에 그 버스 티켓을 만약에 못 탔다, 그 열차 티켓을 못 샀다 하면 다음 차가 오실 때까지 다른 버스에서 기다리셨다가 그 버스가 출발하실 때를 기다리시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그런 분들이 뭐 물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남의 일 같지 않고.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도 나왔잖아요. 비트 트레이드 호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출시 예정이라고 나왔죠. 암호화폐 미디어 CCN에 따르면 호주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 트레이드가 블록체인 구직 플랫폼 엠파르타와 공동으로 오는 2019년 호주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나단 밀러 비트 트레이드 CEO는 호주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은 호주 시장 경제 체제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라고 해서 비트 트레이드도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 출시 예정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지금 트렌드 자체가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보셨을 때 그 바이낸스 CEO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호전적인 그런 언급을 한 거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만약에 그렇게 하면 바이낸스 측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분명히 밀어줄 거라는 거죠. 예, 만약에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 뭔가 상장을 하든 아니면 본인이 무슨 스테이블 코인이 될 만한 뭔가를 만들든 아마 그렇게 시장 준출을 또다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 입법 전문 변호사 SEC 바네크 ETF의 질문 답변 마감일 정해질 것이라고 나왔네요. 미국 입법 및 금융 전문 변호사 제이크 체빈스키가 오는 21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오늘 미국
증권거래소가 바네크의 BTC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으며 동시에 바네크에게 7페이지에 걸친 18개의 질문을 했다며 질문 13개는 모든 ETF를 거절한 질문이며 이 중 몇 가지 질문은 정보를 요청하기보다는 요점을 말하도록 고안된 질문이다. 세계 결정 연기 일정이 정식 발표될 때 해당 질문들에 대한 답변 마감일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SEC의 ETF 결정 마감일은 12월 29일이며 12월 29일이에요. 이는 7월 2일 BTC ETF 제안이 연방관보에 제출된 지 180일 만이다라고 덧붙였다. 12월 29일. 나쁘지 않은 시기 같아요. 만약에 통과를 한다면 12월 29일이면 이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바로 직전이네요. 애매할 때. 또 그리고 코인데스크에서 BTC 가격에 관해서 그 전망한 게 나왔네요. 7,050달러 안착 시 8,500달러까지 상승 전망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만약에 오후 늦게, 그러니까 지금 방송 만들고 있지만 이게 뭐 한두 시간 후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겠죠. 근데 오늘 오후 늦게부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일주일로 봤을 때 월요일 날 오전이나 오후부터 서서히 반등해서 토요일 날 오전이나 오후 점심때쯤에 리치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로 접어들면서 점점 이제 그 시세 자체가 하락세로 돌아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린 색깔로 있던 어떤 그 가격들이 붉은 색깔로 이제 총체적으로 다 비트를 기반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게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지난 2년 동안도 거의 이런 날이 되게 많았어요. 예외적인 경우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서 오늘 오후에서 내일 새벽으로 지나가는 그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대에서 만약에 급격한 하락세가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아마도 점진적인 계단식 상승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켜볼 일이긴 하지만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10%씩 매입을 하시던 아니면은 한 방에 매입을 하시던 그거는 이제 자기 투자의 성격이긴 한데 급등을 많이 한 코인은 절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리플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좀 더 조정 장세가 좀 장기화될 확률도 높으니까 건들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리플을 좋게 보시고 그러시면 제가 그때도 리플하고 스텔라 루멘이 있는데 스텔라 루멘을 저는 IBM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좀 더 되게 많이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리플이 상승세를 그렇게 쳤으면 스텔라 루멘도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스텔라 루멘도 분명히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의 변수나 어떤 그런 거를 잘 예의주시를 하셔야 되는 거죠. 나왔네요. 그 사건에 대해서 리플 54%의 상승 이더 시총 추격이라고 나왔죠. 예. 그래서 아마 리플이 상승을 갑자기 54%해서 시총을 따돌렸기 때문에 이더를 따돌렸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비트도 잡을 거다. 이더는 끝났다 이렇게. 근데 이런 현상은 되게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이더가 지금 찌그러져 있는데 이더 개발진에서 샤딩이나 플라즈마 그 외에 연관된 여러 가지 그런 실질적인 생활에 쓰이는 그런 뎁들이 지금 기술 개발의 안착에 있어서 좀 난관에 봉착해 있고 딜레이되는 플라즈마 같은 경우도 저도 오미세고를 이제 산 게 원래 로드맵대로라면 원래 실용화 돼가지고 원래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익률이 별로 좋지 못하죠. 예. 저도 오미세고가 좀 돼요. 예.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근데 괜찮게 생각을 해서 근데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만큼 떨어져도 괜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오도 괜찮은 코인, 이오스도 괜찮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많이 못 간 코인 중에 이거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플라즈마 기술하고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고 태국 정부하고 커넥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일본 자금으로 형성된 오미세고를 조금 예의주시해서 저는 봤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조셉 영이 현재 거래량 유지된다면 9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네요.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셉 영이 방금 전 자신의 트위터의 계정을 통해 코인 마켓캡 기준 암호화폐 전체 거래량이 최근 일주일간 10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비트코인 거래량은 33억 달러에서 53억 달러 규모로 증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거래량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9월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9월달 거의 뭐 이제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제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그 대폭락 사태 있잖아요.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대. 저는 그거는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만약에 엄청난 규모의 해킹 사건이나 무슨 뭐 정부 규제안이 거대하게 나와서 만약에 그런 일이 설상 만약에 발생하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도 이더 가격, 네오 가격, 이오스 가격, 이오스는 이제 물론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거의 대폭락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까지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장 자체의 어떤 정체성 자체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와이스 레이팅스 거래소 베켓 신뢰 가능한 위탁 기관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베켓에 관한 되게 기대감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와이스 레이팅스 하면은 코인에 관해서 등급표를 매기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하고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인데, 지금 선에서 베켓에 관해서 신뢰 가능한 위탁 기관이라는 언급을 했네요. 최근 미국 신용 평가 기관 와이스 레이팅스가 트위터를 통해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 베켓은 신뢰 가능한 곳이라며, 반면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인 코인번들은 사용자에게 대량의 암호화폐 구매를 제공한다. 이는 ETF와 흡사하지만 코인번들은 아쉽게도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베켓에 나오는 거에 관해서 호전적인 그런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빨간 글씨로 물론 뭐 코인리스 측에서 말은 하진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토큰 소프트 이더리움 기반 증권형 토큰 표준 발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베스트에 따르면 토큰 소프트의 개발팀이 수요일 새로운 이더리움 기반 증권형 토큰에 대한 표준 ERC1404를 발표했다. 원래는 ERC20죠. 이를 통해 토큰 발행자는 더욱 원활히 거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 아직 비준을 갖지 못한 상태다. 개발자에 따르면 ERC1404는 증권형 토큰 및 복합적인 규칙에 다른 토큰에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거 개인적인 내피셜이긴 한데, 미국 세계에서 뭐 종합적인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정리를 하는 발언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증권형 토큰이다, 뭐 무슨형 토큰이다, 뭐 이런 거에 관해서 허가를 내준다, 만다, 막 이런 거에 관해서 되게 언급을 많이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SEC의 핵심적인 인물들도 어찌 보면 이더리움 개발진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비하인드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어떤 뭐 그런 협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시세가 많이 폭락을 해서 뭐 이더리움이 뭐 플랫폼 코인으로서 주목을 못 받고 3세대, 4세대, 5세대 코인들이 뭐 어떻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이 아마 비트코인 못지않게 향후 시장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무너지면 이 시장 자체의 기반도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생각에, 그건 아직까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이오스가 아무리 덴라이머가 속도도 빠르고 가볍고 성능이 좋은 그런 코인을 개발하고 그거를 이제 시장에 유통시키고 개발진들도 많이 커뮤니티를 형성한다고 해도,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체성이나 그런 성격, 그런 거에 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대등한 관계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예. 대등하지 않죠.
여기 보시면은 힛 BTC 제미니 달러 마켓 오픈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 얼러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힛빗이 윙클보스의 스테이블 코인 제미니 달러 마켓을 오픈했다. 이를 통해 해당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지금 새롭게 지금 생태계가 구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점진적으로 시장이 아직까지 확립은 안 됐는데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안정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테더만이 어떤 그런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거래소에 아니면은 그런 세력들 간의 소셜 커머스도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하고 그런 것들이 거래소와 연관이 되고 하면 지금 같은 시세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장에서 그 마켓 따로 그리고 이동해서 그 토큰이 스테이블 코인이 써지는 실생활 따로 이렇게 마켓이 따로따로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어느 순간까지는.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상품의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코인으로 결제할 때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은 정해진 가격이 변화가 없는데 그거를 유통량이나 이런 거로서 연관된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그거를 이제 통화량이나 어떤 가격을 약간씩 이렇게 옮겨가면서 조절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테라다 하면 루나로 그런 식으로. 근데 마찬가지로 그런 생태계 구성을 위해서 한 발 나아가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현재 등장을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여기 보시면 또 이더 대량 이체 발생 621만 달러 규모라고 나왔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코인이 지속적으로 며칠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대량 이체가 계속해서 빈번하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체되지고 옮겨지고 거래가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 코인에 뭔가 분명히 한두 달 안에는 뭔가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연말쯤에는 이더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코인들 있잖아요.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뭐 예를 들어 RDN이라든가 플라즈마를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오미세고라든가 그 외에 뭐 GNT는 슈퍼컴퓨터 관련 그거죠. RLC와 양대로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데 RLC 한 개, 그건 프랑스 거, 그리고 GNT는 골룸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되게 많이 괜찮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괜찮게 보는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 보실 만한 지금 현재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더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막 코인들 있잖아요. 이더하고 관련된 노보그라츠가 매도 세력 피로 바닥 멀지 않다. 암호화폐 미디어 이더리움 월드 뉴스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전문 뱅킹 서비스 갤럭시 디지털 마이클 노보그라츠가 다양한 지표를 볼 때 매도 세력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긴긴 약세장이 바닥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6,000달러 선의 강한 지지선이 구축되고 지속적으로 반등이 시도되고 있다며 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 유입도 우호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몇 주간의 가격 흐름이 2018년 전체 가격 방향의 기초를 다지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보그라츠는 뭐 항상 긍정회로를 계속 돌리시는 분 같아서 이 사람도 뭐 이 시장에 되게 빨리 들어와서 초반에 저가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뭐 대부분의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가에 물리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어쨌건 좋은 일이 향후에 저도 올 것 같아요. 지금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봐도. 여기 보시면은 우지안이 영지식 증명 결함 즉시 식별 불가 더 큰 손실 초래라고 하면서 이게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면 이게 G캐시하고 사실 관련이 있거든요. 젠캐시하고. 그러니까 그 골드만에서 밀어주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젠캐시잖아요. 그러니까 G캐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발표도 했었고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우지안 측에서 뭔가 얘기를 하면서 채굴을
그런 거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세가 많이 G캐시도 많이 못 오르고 그랬었어요. 젠캐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문제를 G캐시 측하고 이제 해결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개발진들이 이제 텔레그램이나 이제 그런 데다가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거에 관해서 지금 반론하는 우지안의 성명을 낸 것 같아요. 향후 추세는 지켜보면 알겠지만 저는 이 문제를 G캐시 측과 젠캐시 측이 분명히 풀어서 괜찮은 상승세로 유도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견제라고밖에 저는 보이지 않아요. 말레이시아 부동산 개발사 자산 기반 암호화폐 발행이라고 났네요. 암호화폐 현지 미디어 더 스타에 따르면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형 부동산 개발 기업 컨트리 H가 보유 자산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이를 결의하기 위한 주주총회는 오늘 1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라고 해서 연말 쪽으로 몰았어요. 다시 이거에 관한 것도. 네, 보시면은 부동산에서 직접적으로 쓰인다는 건 실질적으로 현물 시장에 쓰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무역 전쟁에 의해서 문제가 분명히 발달하고, 그런 문제가, 현물 경제 시스템에 그 대중들한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그런 나라들 위주보다 오히려 신흥국 중에 신흥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예를 들어 남미 같은 데는 페루나 베네수엘라 이런 데가 먼저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서서히 위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란이나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통화 시스템에 문제가 미국 때문에 발생을 했을 때 암호화폐에 관해서 직접 그 자국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암호화폐에 관해서 호전적인 성명을 전 세계에 발표를 하거나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파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상위 나라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먼저 쓰겠다고 부동산에 관해서 암호화폐를 쓰겠다고 그런 성명을 발표를 했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게 11월 8일이네요. 그러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뭔가 구체화되고 디테일화되고 그렇게 하면서 정책하고 맞물려가지고 아마 좀 더 실질적인 시장 변화가 분명히 올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BCH 대량 이체 발생 4만 BCH 규모라고 나왔네요. 이게 토요일날 15시 37분에 나온 건데 BCH가 그 비트코인 캐시가 11월 달에 하드포크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10월 달에는 예를 들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BCH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영향력이 있잖아요. 비트메인 우지안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백사이드의 그림자로 있는 거는 소프트뱅크 손정이기 때문에 펌핑이 한번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난 일이 발생되는 게 BCH가 한번 들락날락거리고 펌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머지 중급 알트, 하위 알트 규모의 코인들은 거의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돼버리거든요. 막 20% 이상 떨어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블랙홀 같이 BCH로 빨려 들어가고 그런 현상이 작년 연말에는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거래에 개입을 해서 좀 약간 수익을 나긴 했는데 어쨌건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그때 그 상황에 저도 간이 작아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9월달은 거의 끝났고 10월달에 만약에 BCH의 반등세가 만약에 없으면 만약에 10월달에 다른 코인은 오르는데 만약에 BCH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만약에 10월달에 많이 안 오르면 펌핑은 분명히 11월달 정도에 아마 분명히 올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근데 10월달에 어느 정도 펌핑이 일어나면 11월달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덜 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괜찮은 가격대 같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못지않게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캐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것도 되게 웃긴데 퀸즐랜드 경영대 강사가 USDT 그러니까 테더 발행량 BTC 가격과
산광관계 무라고 그렇게 또 언론을 또 게재를 했네요, 언론에. 근데 이거에 관해서 의구심이 되게 많을 텐데, 저도 의구심이 많으면서도 음모론을 대입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USDT 발행량이 많아지고 이체가 많이 발생하면 얼마 안 가서 BTC 가격이 오르고 항상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USDT 그냥 숫자만 바꿔서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달러를 종이를 더 많이 만들고 거기다 잉크를 많이 프린트해서 더 많이 만들어내면 되듯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거죠.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뒤에 무슨 실제로 있는 종이 돈하고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어차피 컴퓨터로 숫자 조작 얼마 하면은 다 그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게 그거지. 근데 퀸즐랜드면 호주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지크립토가 퀸즐랜드 대학의 경영대 강사인 왕춘웨이 박사의 연구 결과를 인용 USDT 발행량과 BTC 가격이 통계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왕 교수는 USDT가 BTC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론을 검증했으며 해당 이론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많은 사람들은 USDT 발행량이 BTC 가격과 무시할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USDT가 BTC의 성숙 과정을 해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USDT가 있기 때문에 무한으로 발행되고 무한으로 시장에 풀릴 수 있기 때문에 BTC 성숙 과정을 해치는 게 아니라 BTC 성숙 과정을 더 심화시키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거는 어차피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고 시장 전체를 드라이브하는 거지. 무슨 개인이 예를 들어서 비트 100만 개를 그러니까 10만 개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몇만 개씩 베팅하고 그래요.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런 개인도 없고. 노보그라츠 BTC 올해 말 1만 달러 넘어설 것.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 BTC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상업은행 갤럭시 디지털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BTC의 가격이 올해 연말 8,800달러 혹은 1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며 최근 BTC의 반등은 본격적인 BTC 가격 상승 전 몸풀기와 같다고 밝혔다. 노보그라츠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비슷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거진 10개월에 가까운 하향 횡보 장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인도 많이 지쳤지만 세력들도 이미 지칠 대로 지치지 않았을까. 이미 그들의 이제 놀 만큼 놀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들어와서 24시간 이제 눈을 벌겋게 뜨면서 이제 트레이딩에 전념할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보시면 또 있네요. 또 괜찮은 유니세프가 9종의 암호화폐 기부 지원이라고 나오면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아이코 익스메이너에 따르면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프랑스 지부가 기존에 지원하던 이더의 BTC, BCH, XLM, XRP, LTC, 대시, XMR, EOS를 추가해 총 9개의 암호화폐로 기부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유니세프 하면 어떻게 보면 국제 자선기구 단체인데 거기서 암호화폐 기부 지원을 받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유엔에서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통화라고 이제 명칭에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유니세프라는 국제기구에서 이런 언급을 했다는 자체도 되게 엄청 긍정적인 뉴스라고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뉴스예요. 오늘의 인도 거래소 비트 BNS가 대시 상장.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 BNS가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 대시와의 파트너십 체결 소식을 발표하며 플랫폼 내 루피와 마켓에 대시를 상장했다고 공지했다. 대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의 그러니까 커런시에 문제가 징조가 있는 데는 계속해서 대시가 상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대시가 그러니까 되게 많이 펌핑이 이루어지고 그 국민들이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도가 만약에 이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만약에 움직인다면 그 여파는 엄청 날 거라는 거죠. 금시세를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것도 중국이고 인도였어요. 전 세계에서. 근데 마찬가지로
중국이 지금 빠져있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빠져있는 것 같고 인도도 빠져있는 것 같지만 암암리의 뒷구녕에서는 분명히 뭔가 지들끼리의 생태계 준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도는 되게 못 사는 나라고 못 살 것 같은 나라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첸나이라는 데에 6개월 거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생활 수준에 어떻게 생활하고 제가 6개월 있는 동안에 되게 많은 변화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도. 그래서 그런 일련의 그런 걸 보면 앞으로 인도라는 나라 잠재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무시 못할 거라는 거죠. 예, 여러 면에서. 그래서 뭐 결제 같은 걸 하는 거 같은 경우도 굳이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페이티엠이라고 그런 그 플랫폼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은행을 사용 못하는 사람들도 그냥 개인 간에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가게와의 스트리트에 있는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페이티엠을 이용해서 서로 되게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정부에서 그런 거를 용인하고 주도하고 유인한다는 거죠. 그 대중들을. 예, 그래서 금시장의 침체가 어찌 보면 인도 중앙 정부의 이런 그 결제 시스템에 그 도입을 함과 동시에 그거를 대중들한테 그걸 계속해서 유인하고 이식시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시세도 지금같이 계속해서 머무를 수밖에 없고 향후 중장기적으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 생각은 변함이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제가 이제 찾아본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거에 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기는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은퇴하는 마윈 외압설 부인 정부 제정신이냐 묻더라고 나왔죠. 근데 이 기사가 이 사람이 한 말대로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54세로 아직 젊다. 70세까지 16년간 제2의 도전 찾을 것. 내 나이 54세. 나는 알리바바와 함께 나이가 들었다. 하지만 내 인생 전체에서 보면 나는 아직 젊다. 앞으로 16년간 내 나이 70이 되기 전에 나는 아주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직 퇴직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은퇴하는 게 내년으로 넘겨졌죠. 1년 뒤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은퇴한다는 얘기는 했는데 아마 엔트파이낸셜 뒤에서 후면에서 아마 본인이 이제 만들었었던 알리바바 자체도 이제 조절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색안경을 끼고 보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혹자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중국 정부와 트러블에 의해서 마윈이 은퇴를 한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시진핑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거에 관해서 그거를 그냥 용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공산당의 압력에 의해서 마윈이 내려간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되게 많죠. 그게 중론이고 되게 많죠. 그런 음모론이 되게 많이 판빙빙하고 섞여가지고 되게 많이 도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마윈이 알리바바를 통해서 벌어들인 전체 수익금의 95% 이상을 엔트파이낸셜을 이제 창업을 해서 그리고 엔트파이낸셜이 지난 몇 년간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도 중국에 있는 거대 은행들의 영향력을 되게 많이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인수합병도 많이 했고 증권 시스템도 많이 인수를 했고 보험업에도 엔트파이낸셜이 하다못해 손을 대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마윈이 2017년에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갔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서 본인들의 시스템을 거기다가 이제 생태계를 구성을 하려고 이미 움직였었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시진핑이 또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수십 명의 어떤 대통령들을 불러가지고 만찬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돈을 얼마를 빌려주고 뭐 이자율을 감세해주고
지원 정책에 관해서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마윈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국 공상은행, 농업은행 이런 데는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그런 은행들이 한국으로 따지면 국민은행이 될 수 있고 신한은행이 될 수 있고 우리은행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지금 알게 모르게 점점 직원들이 점점 감원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엔트파이낸셜을 중국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자 인터넷 뱅킹이 점점 전자 결제 시스템이 점점 득세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중국이 어찌 보면 지금 그 블록체인 폐쇄 정책, 인터넷에 기반한 모든 뭐 정보나 어떤 그런 데이터 기반에 관한 거 그런 거에 관해서 폐쇄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오히려 반대로 은산 분리 규제 완화를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시를 해서 국회에 통과됐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엄청난 기간 동안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대놓고 공산당이 밀어줬다는 거죠. 마윈이 하는 어떤 그런 행태를. 그래서 전자상거래에서 번 돈이 진화해서 금융업에 손을 댔는데 그 금융업이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 지금 현재 지분을 계속 확보하면서 존먹어 들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어떤 지금 1년에 벌어지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있는 은행권 이런 중국에 있는 은행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윈이 퇴진한다 이러면 음모론에 휩싸여서 어떻게 중국 공산당에서 시진핑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많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합적인 결론에 관해서는 차후에 6개월이나 1년 후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알리바바가 엔트파이낸셜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런 거를 중장기로 보시면 마윈의 실체에 관해서 마윈을 진짜 밀어주는 금융자 세력이 누군지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윈을 진짜 밀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산당도 있을 수 있지만 알리바바에 직접적으로 초반부터 투입된 자금이고 자금 지원을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소프트뱅크 손정이고 손정이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가 알리바바의 지분의 25%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엔트파이낸셜이 마찬가지로 금융 쪽에 사세 확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국 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카카오페이의 지분도 4% 정도 지금 지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를 다들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거랑 속에서 지금 행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죠. 딱 구분해가지고 일본 코인, 중국 코인, 미국 코인,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나오면 중국에 이게 아니라 조금 한 발자국 높이서 비행기 위에서 바라보시라는 거죠. 지구라는 전체 그런 마윈이란 인물, 손정이란 인물, 시진핑 그리고 트럼프, 문재인 그리고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관해서도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데는 또 어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조금 더 코인 투자하실 때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그런 효율성 있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알리바바 마윈 케냐 방문 취재 아프리카 흔드는 중국 파워라고 나왔죠. 이게 2017년 11월 25일 날 누군가 쓴 글인데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 노리는 차기 시장 아프리카 관건은 이상거래 기업가 육성과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알리바바가 벌써 이미 관여를 계속해서 했었다는 거죠. 2017년 이전에도 이미 관련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별다르게 시세에 관해서 이렇게 엄청 대형 호재가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닌데 오늘 오후 늦게 이제 밤 10시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12시 넘어가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잘 보시고 만약에 그 시간에 대대적인 폭락이 나오면 다음 주에도 그냥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없고 만약에 지금서부터
급등락이 반복이 없으면서 그냥 스테이블하게 만약에 점진적으로 그런 시세가 그러니까 오늘 밤 새벽을 넘어간다면 아마 다음 주에도 계단식 상승을 한 주 한 주 가면서 후반으로 가면서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예,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게요.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사고 없는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또다시 다른 영상에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뭔가 글을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읽었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머리된 종합적인 세계 정세 향후 판도에 관해서 조금 시리어스하게 얘기를 한번 다뤄볼게요. 예,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